제가 못하는 거요? 못하는 거 많죠.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못해요. 거기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많이 성공하지 못했고 자리 잡는 것도 굉장히 늦고 그런 이유가 사회생활에 거기에서부터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뭐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지만 아무튼 시간이 걸려도 결국에는 열심히 살면은 다 보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다 소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은 사람하고는 소통을 할 수가 없는 성격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것만 하겠어요. 싫은 사람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언니 전 군대에서도 적응 못했는데 사회성 걱정이에요. 군필 여고생장인가요? 군필 여고생장? 언니인데 군대를 갔다 오셨는데 근데 군대에서도 몸성이 제대로 하셨으면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 먹으면 그게 또 악으로 견뎌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그런 거 있어요. 다 적응을 잘하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있는데 티를 안 낼 뿐? 아니면은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내력이 상승한다든가 참을성이 이제 커지고 그래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저는 너무 가리는 게 많다 이거죠. 근데 가리는 게 많은 저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견뎌져요. 나중에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견뎌집니다. 왜냐면 여기 절실할 때, 머니 문제가 절실할 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버티자. 돈이 절실해지면 다 하게 되어 있더라. 젊었을 때는 내가 젊으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좋은 기회가 있겠지. 적응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제 나이를 처먹고 이제 갈 데가 없고 모아놓은 돈은 없고 그럴 때는 이제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게 되어서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척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아둥바둥 하는 거죠. 아둥바둥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버틴 거죠. 20대인데 성질머리가 안 고쳐져요. 한가박이에서 자꾸 의심하게 돼요. 이거 고쳐질 수 있나요? 의심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걸 티를 낸다고 했을 때 겉으로 티를 팍팍 낸다고 했을 때 성질머리가 족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아야지 해결돼요. 그러니까 맞는다는 게 물리적으로 맞는 것도 있겠지만 주먹으로 쳐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욕 쳐먹고 혼이 나면은 그게 고쳐집니다. 스스로. 사회적인 훈육으로 인해서 내가 고쳐질 수가 있어. 그런 훈육이 갑질이네 가스라이팅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훈육이야 훈육. 그냥 훈육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이 들면 둥그러지는 게 아니라 안 둥그러지면 못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갈비 같은 거 고급지게 만들 때 당근이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가 안 나게 깎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나도 깎고 싶어서 깎은 게 아니라 깎여집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맞으면 고쳐짐. 저도 맞아서 고쳐진 거예요. 훈육을 당해가지고 어디서 고집을 부려? 그래서 쳐 맞아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을 하고 직장 생활도 그나마 몇 년 꼴랑 다닌 게 가능했던 게 사회적으로 훈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이제 당근 모서리 깎이듯이 이렇게 깎여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옛날에 제가 명절 때는 갈비찜 만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또 귀찮아 하거든요. 갑자기 또 내가 돼지갈비 얘기하니까 돼지갈비찜이 먹고 싶은 건가요? 밖에서 이제 인간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다. 그거는 내 잘못인가? 상대방의 잘못인가? 이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훈육인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뭐 외부의 공격을 무조건 내 탓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훈육일 때가 있다. 30대 초반인데 혼자 있는 게 할 게 많고 재미있었는데 이번에 외로움이란 걸 느꼈어요. 연애나 결혼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연애를 하나 싶은데 근데 어디 가서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겠는데 남자를 어떻게 남자 만나는 법이요? 남자를 어떻게 만나지? 하도 오래된 얘기라 가지고 남자 어떻게 만나는지 아시는 분? 외로움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존재의 외로움, 어디 소속되지 못하고 나 혼자 겉도는 그런 외로움이 있고 두 번째는 성욕이 어떤 신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논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욕이 외로움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남자를 어디서 만나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무슨 단톡방 이런 걸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오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물고기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또 될놈 데리고 동네 개 끌고 가다가도 남자를 꼬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은 주변에 친구들에게
혹시 남소 해줄 수 있는지 여부부터 타지를 해보시고, 남소가 된다. 그럴 때는 이제 가리지 말고, 가리시면 안 됩니다. 가리면은 못 먹어요. 가려서는 안 돼요. 우리 가능충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또 어른들이 소개해주는 거는 만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어른들은 본인의 자식들을 굉장히 미화합니다. 그냥 찔찔이 긁는 그런 사람인데 당신의 눈에는 굉장히 앞날이 창창하고 멋있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해주는 거, 뭐 누구네 엄마가 해주는 거 절대 받지 말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상태가 안 좋은 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래들이 해주는 거 아니면은 동호회라든지 단톡방이라든지 그런 거 있던데 미라클 모닝 단톡방 이런 거 있던데 근데 거기서 한번 엮어보시든가 소개도 조심히 받아야 함. 워낙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주선자 입장에서는 얘가 멀쩡하고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개처반 인간들도 있고 사귀어봐야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네요. 참 어렵네요. 아는 언니 소개팅남이 유부남이었어요. 주선자 거래처 인간이었는데 결혼한 거 속이고 총각 행세. 저는 정말 안 되겠어서 소개팅 어플로 남자 만나봤는데 돌싱 걸려서 차버린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돌싱도 자녀만 없으면 또 괜찮은데 왜냐면 우리가 또 골라먹을 처지가 아닐 때는 근데 좀 기분이 나쁘신 거는 어쩔 수가 없군요. 유부남 소개팅은 안 되고 고소해야 됩니다. 유부남 소개팅은 민사소송감. 그쵸? 근데 진짜 이건 다 운인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 인간관계 이런 게 다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내가 잘하면 좋은 사람이 뭐 온다 이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 복이다. 사람들이 말을 되게 친절하게 하고 미소를 짓고 얼굴도 깔끔하게 뭐 관리하고 옷도 이렇게 단정하게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좋아 보이거든요. 젠틀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진국이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사귀어봐야지 아는 거죠. 직장 끝나고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님이 자기 아들 48살 만나보지 34살인데 48 40세까지는 괜찮은데 48은 너무 갔네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독거 중년 남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48세면 그냥 독거노인이야. 독거노인. 독거노인인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무시하세요. 예. 늙은 남자들 젊은 여자한테 찝쩍거리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거울 보면 자기가 젊은 줄 아는 건지 누가 봐도 다 늙었구만. 진짜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제 과한 자신감이 그런 참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고백 공격으로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주기도 하는데 너무 더럽다고 기분 더럽다고 고백도 이제 상대를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늑다리 중년들의 고백은 조심해야 돼요. 웃을 때 윤현이 닮았다 소리 자주 듣죠. 아니요 김구라 닮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여자 김구라. 네. 언니 띠동갑 연하는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여자가 진짜 능력이 있어요. 그런 여자들, 좀 많이 보는 여자들이 연하를 만나잖아요. 한 9살 연하? 그러면은 대본에 돈 뜯깁니다.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 찐사랑은 그 늙은 여자가 진짜 개털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사랑해야지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제가 20살 때는 위로 15살까지 쌉 가능인데 위로 많이 열어놨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위로 15세 이상이면은 이제 할아버지 제가 요양보사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동갑이든 연하든 연상이든 그게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나이가 나보다 진짜 많아도 진짜 병신 같은 약간 족밥스러운 인간들 많거든요.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굉장히 어른스럽고 남자다운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은 요양보호사는 이제 내가 좀 힘들고 사람 심리가 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 누군가를 병수발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내 나이랑 비슷하게 위로 아래로 5살씩 이것도 나름 괜찮네요. 네. 아버지 장수로 귀농하셨는데 거긴 20년 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요즘에 막 폐가가 는다고 하는데 귀농 절대 하지 마세요. 시골 사람들 무서워. 그 무서운 시골 사람이 본인이신가요? 본인이신가요? 집주인 부재중일 때 토박이들이 쳐들어와서 물건 빌려간다. 저번에 제가 생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심지어 고양시였어요.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약간 외진 동네는 진짜 시골 그 자체, 있기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옆집 할아버지 자꾸 막 물건 손대고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는데
젊은 애였는데 뭐 늦둥인지 모르겠지만 저랑 막 할아버지랑 쌍욕하고 싸우니까 아들이 창피하다고 그만하라고 말리고 그랬어요. 걔 빡치게 해가지고 제가 눈깔이 베는 게 없거든요. 내가 단단해져야지, 내가 강해져야지 사람들이 나를 업수히 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되게 상대방이 몇 살이건 간에 60살이 먹었던 70살이 먹었던 일단은 쌍욕을 받고 시작해요. 저 집에 드릴도 없어졌고 전자레인지가 2개 있어가지고 하나를 창고 같은 데 넣어놨거든요. 그게 새 건데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전자레인지가. 그 노인네 소행이죠. 멱살 안 잡은 게 어디예요. 근데 웃긴 건 그 노인네가 딱히 일정한 뭐 직업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폐지 같은 거 내놓잖아요. 그걸도 싹 다 가져가서 팔아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족 같으면은 나 같으면 더러워서라도 저희 새파랗게 어린 년이한테 욕 쳐먹었는데 그 집 물건 갖다가 주워다가 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진짜 늙으면은 그렇게 뻔뻔스러워지고 그냥 짐승과 비슷한 상태잖아요. 유사인간, 인간과 비슷한 것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리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이렇게 엉까는 인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나는 절대로 꿀리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쌍스러움과 그 천박함 그리고 이 공격성 이런 걸로 제가 버텨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존을 해왔습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냐. 이 여인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느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르던 개가 있었는데 개를 이제 산책 보내려고 좀 한 바퀴 풀어놔요. 근데 그 노인네가 불법 개 사육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개가 물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지러 왔어. 개 묶어놔라. 우리 개가 다쳤다. 아, 좋아. 그래. 그래서 묶어놨고 이제 줄을 풀어두지 않고 그렇게 해놨는데 어느 날 우리 개가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거든요.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 개한테 뭔가를 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지냈어요. 이웃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질이 족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이 중요한데 제가 가난하니까 없이 사는 동네에 살고 그러니까 주변에 순 그런 인간들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다 나쁜 건 아닌데 끝까지 간 사람들 있잖아요. 더 이상 물러설 게 없고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이웃에 살기 때문에 같이 내가 또라이가 돼야지. 그러면 사람을 갱생시켜본 경험 있나요? 갱생이 안 됩니다. 제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때리고 두들겨 패고 그래도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사람을 돌아버리게 합니다. 진짜 어쩔 때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걔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나를 지옥에 떨구려고 태어났냐. 진짜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뭐 훈계를 한다든가 내가 정성을 보인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고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지 못합니다.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든가 앞에서만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앞에서만 내내하고 뒤에서는 똑같은 사람이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또 어떻게 또 골탕을 먹일까 연구를 하죠. 그래가지고 좋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족같이 굴어야 돼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에너지 낭비한 세월이 아까워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나쁘게는 바뀌어요. 나쁘게는.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상대방이 대우각성을 한 거예요. 나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때 바뀌는 거지 남이 뭐라고 해가지고 바뀌는 경우는 제로. 봐주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끊어내고 그래야지.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태어나는데 내가 콘돔을 빵꾸 냈어. 뭐 하라고 그 화이팅 막 이런 거래서 아니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 쓰레기가 된 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피한다. 부모님이 적금 깨고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계속 저보고 생활비에 보태라고 하셔서 너무 속상해요. 주지 마세요. 그거는 멘탈 싸움이거든요. 그런 거 돈 같은 거는 진짜 가족이 막 속살거려가지고 막 너무 힘들다 어쩐다 이러 막 그러는데 안 주면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죠. 불효녀, 폐륜 자식 만드는데 거기에 굴하지 말고 강해져야 돼요. 사지 멀쩡하신 분들이죠. 열심히 보시면 돼요. 지금 생활비가 모자라면은 투잡이라도 뛰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고 원래 없는 집에서는 그렇게 막 애들 그거 돼지저금통이라 뜯어가지고 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세요. 돈 달라고 하면, 아니, 어느 부모가 세상에, 자식한테 돈 달라고 하냐고. 지금까지 뭐 했냐고. 열심히 일하라고, 돈 없으면은. 그렇게 말하세요. 누가 미성년자, 자식, 지갑에 손을 대냐고.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아프시다면서 일도 안 하고, 제가 버스비 부족하고,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하려고, 돌 빌려달라고 하면 갚으라고. 아파도 일하라고 하세요. 그 정도로 아프진 않을걸요? 사람들이 아파도 일해요. 등에다가 철심 받고 일하는 게 부모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프다, 난 힘들다 그러는데 듣지 마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나가서 일해야죠. 미성년 자식한테 돈 달라.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식 이름으로 대출받는 부모 벌써 4년째 안 갚으면 가족인데 왜 닥달하냐 난리? 자꾸 돈 달라고 나쁜 년 만들고 너 나쁜 자식 만들고 그럼 반대로 공격해요. 왜 부모 노릇을 못하냐? 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냐? 왜 이렇게 살았냐?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아프면 아파도 일을 하라고. 다른 부모들 진짜 여기 손 굽어가면서 일을 하는데 내 주변에 흑수저들 중에서 있어요. 사지 멀쩡해. 뭐 아프다 그러는데 아프기 씨발 개뿔이 아파. 응? 사지 멀쩡하고 돌아다닐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중에 자식들 이제 20살 되지도 않았는데 월급 통장 뺏어가지고 그거 타작 쓰고 그리고 씀씀이도 해퍼요. 그런 집구석들이. 집은 씨발 다 무너져가는 그런 산동네 그런 데 살면서 운동하는 메이커사 그 자식들 저기 공장 다녀갖고 번 돈 그 돈 받아다가 메이커 운동화 사신습니다. 그런 부모들은. 그래도 님은 다행인 게 본인의 부모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자식들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은 우리 부모님 이상한 거 몰라. 그래가지고 돈 다 뜯겨요. 알바비 뜯기고 나중에 월급 받아가지고 월급 통장 뜯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상하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있다. 흑수저 중에서는 그런 집 진짜 많아요. 그런 식으로 협박하잖아. 너 죽여버린다, 막 때린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또 족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찮은 인간이고 그런데 집에 오기만 하면 또 이제 또 기밀석이 돼가지고 그렇거든요. 내가 또 여러분들 또 얘기해야 돼. 영화 똥파리 나오잖아요. 집구석에 들어오면 기밀성 행세를 해가지고 똥파리 2번 보셨는데 충격 그 자체? 익숙한데 나는? 그 정도면 뭐 다큐 3일이지. 다큐 3일 인간극장 약간 이런 거라. 네.